그럼 역사라는 것은 미래를 알려고 하는 건데 미래라는 것은 아닌 이자에 올레자고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이 있죠.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미래가 어떻게 올 줄 아는 사람한테는 미래는 희망의 시간대지만 미래가 어떻게 올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뭐냐면 미래가 절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역자인데요. 이건 우리가 역사할 때 역자거든요. 역사.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역사. 그리고 우리가 이건 뭐냐면 달력할 때 역자입니다. 둘 다 역자인데 우리한테 이 두 역자가 다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역사라는 건 뭐냐면 역사할 때 여기 보면 역자가 이게 그칠 지자거든요. 그 뭐냐면 지나간 거다. 역사는 지나갔잖아요. 그치? 이건 과거다 이거죠. 하지만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알죠. 그렇죠? 그럼 미래를 알고.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은요. 이 한민족 아까 왜 한의 뿌리와 미래라고 했냐면 이 한민족의 역사 문화를 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면 같은 자인데 그칠 지자가 뭘로 바뀌는 게 무슨 자죠? 나를자로 바뀌었죠. 그렇죠? 태양. 여러분 태양이 한번 떠서 움직이게 이렇게 하고 어떤 시간, 인간의 삶의 질서가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결정돼요. 그렇죠? 바로 그 시간과 공간의 법칙. 바로 이 우주론에 대한 이 종주국가가 어디냐? 바로 우리나라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이 한당국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요걸 알게 됩니다. 미래를 밝혀주는 이 캘린더, 미래의 달력을 알게 되는데요. 자, 그 역사의 법칙이 있다. 잠깐 이 마방진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첨단 산업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황하가 계속 넘쳐서 이거 홍수를 이제 막기 위해서 치수 사업을 하던 중에 등에 이제 숫자가 표시된 그런 거북이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임금이라는 것은 근데 그 거북이 등에 있던 숫자가 중국의 군용홍수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중국의 군용홍수 때 그 우임금이 그 치수 사업을 할 때 이 거북이 등껍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냐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게 바로 이 낙서라는 거거든요. 낙서. 1, 3, 5, 7, 9라고 하는 양수는 우리 바둑돌에 보면 백돌이 있고 흑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1, 3, 5, 7, 9 양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동서남 정당이 배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뭐냐면 음수 2, 4, 6, 8 그래서 총 1부터 9까지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1, 3, 5, 7, 9 남자를 상징하는 양수는 밥을 먹을 때도 뭡니까? 이렇게 안고 있죠. 옛날에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구석이 이렇게 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 외할아버지가 아주 가부장적이었는데 제가 외할아버지 가면 남자들은 큰 안방에다가 있잖아요. 아주 큰 밥상에다 이렇게 먹는데 우리 할머니는 그 여자들 이모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부엌에서 좁은 책상에서 저 밥상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먹더라고요. 이렇게 모퉁이 앉아가지고. 이런 지금 뭔가 이렇게 남성 중심의 시대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걸 뭐냐면 낙수라는 강에서 나오는 그리다 해가지고 책이다 해서 낙서라고 하고요. 이거는 조선시대 때 나오고요. 고조선시대 때. 그리고 그 고조선시대 이전에 뭐가 나왔냐면 배달국시대 때 요건 뭐냐면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각각의 방위에 1, 6, 3, 8, 2, 7, 4, 9, 50이라고 바로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바로 이거는 송화강항에 나오는 그림이다 해가지고 하도라고 하는데 이 바로 하도와 낙서를 보관하는 것이 뭐냐 옛날에 도서관의 유래거든요. 그렇게 도서관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하도와 낙서를 보관하고 있었다. 굉장히 이거는 지금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바로 이 하도 낙서의 원뿌리가 뭐냐면 바로 이 천부경입니다. 이게 바로 황국시대 때 나온 거예요. 자 오늘 이거를 하진 않을 거고요. 오늘 이 천부경에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게 1만 년 전에 내려온 건데 천부경이라고 천지의 이치를 드러냈다. 천지의 이치를 완전히 드러낸 경이다. 성경, 불경, 사서삼경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 문화의 그 교과서를 경의를 붙이는데 81자밖에 안 될 경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81자 중에 31자가 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가 단순하게 머리수를 쓰는 새가 아니라 어떤 진리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이런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진리의 법수죠.
그 상수다, 법수다, 이치를 담고 있다 해서 이수다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일적 식도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이게 1만 년 전에 바로 캘린더와 같은 얘기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적 식도. 일적 식도. 이게 뭐냐면 일이 쌓여서 이건 쌓일 적자예요. 일이 쌓여서 10으로 터진다 이게 되거든요. 자, 이 동양에서 말하는 1부터 10은 머리를 이렇게 수를 쓰는 계량적인 수학이 아니라 이치를 자 1을 한번 느껴볼까요? 자, 주먹을 한번 줘보실래요? 한번 줘보십시오. 꽉 줘보실래요? 여러분 손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 손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아무 마음이 없었죠? 근데 주먹을 이렇게 쥐잖아요? 꽉 쥐면 꽉 쥘수록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때리고 싶다고요? 자, 꽉 쥐면 꽉 쥘수록 무슨 마음이 생겼습니까? 이 손바닥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났죠? 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최고로 꽉 통일되어 있는 상태를 1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의 마음은 뭐냐? 최고 꽉 통일되어 있는데 1은 뭐 하고 싶다? 피고 싶은 게 1이에요. 피고 싶은 욕망이 완전 100% 꽉 차 있는 게 1입니다. 마치 그건 뭐와 같냐? 씨앗과 같은 거예요. 씨앗은 굉장히 작죠. 하지만 그 씨앗 안에는 뿌리, 줄기, 이파리, 집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자 반대로요. 자 폈죠. 여러분 다 펴니까 손가락이 몇 개가 됩니까? 꽉 펴보세요. 꽉 펴보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손가락 꽉 펴면 뭐 하고 싶을까요?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쫙 펴면 뭐 하고 싶겠어요? 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야야 벽 와서 손 들고 서 있어. 손 들고 서 있으면 뭐 하고 싶습니까? 내리고 싶고. 자 너 부동산 차려. 그러면 우리 한 1분도 안 돼가 손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뭐 어디 글까지 차나 이렇게. 누우면 안고 싶고 앉지 계속 앉아있을게요 여기 여러분. 제가 오늘 계속 한 2시간 3시간 앉아있게 해보드릴까요 이렇게. 미치잖아요 일어나고 싶어가지고. 계속 서 있어 보십시오. 앉고 싶죠. 앉으면 다시 눕고 싶고. 그래서 뭐냐 1은 펴고 싶고 가장 펴진 게 열이잖아요. 가장 펴지면 뭐 하고 싶다? 오므리고 싶다. 오므린다는 건 뭡니까? 통일하고 싶다. 이 역사를 뭘 얘기했냐면 1에서 10으로 가는 과정이 뭡니까? 분열하는 과정이죠. 1, 2, 3, 4, 5, 6, 7, 8, 9, 10이 되는 순간 최고로 분열되어 있죠. 이때부터 뭐 하고 싶다? 통일하고 싶은 거예요. 이 논리대로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 이 얘기를요 40대 당론 중에 6대 당론인데 신지라고 하는 이 신지라는 건 쉽게 말하면 교육부 장관 같은 벼슬을 얘기하는 거고 그 발리라는 분이 신지 비사라고 예언을 했어요.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입당 동북의 역사는 몇 번 바뀐다고요? 9번 바뀐다. 9번 바뀌면 자 한 번 바뀌면 두 번째 나라죠. 두 번 바뀌면 세 번째 나라죠. 자 9번 바뀌면 나라가 몇 번째 나라가 열린다는 겁니다. 10번째 나라가 열린다는 거예요. 바로 일적 식도. 이 얘기가 구변지대라고 하는 이 신지비사가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신지비사는 고려사 김희재전에도 신지비사가 인용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조선시대 때도 이익의 성호사설에도 바로 신지비사가 이제 인용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10번째 바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남북 분단시대 국가도 그렇죠?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조선시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 고려시대가 있었죠? 그렇죠? 고려 다음에 무슨 시대가 있었습니까? 고려 전에. 여러분 고려는 누가 세웠습니까? 예, 최순용 씨가 세웠잖아요. 그렇죠? 조선은 주로 누가 많이 세웠습니까? 전이나 남편. 윤동문 씨. 그 다음에 고려 전시 뭐냐면 바로 우리 대진국 아시죠? 발해. 대진국 누가 세웠습니까? 최순용 씨가 줄을 떠는 막 그때 막 그렇잖아요. 그 대조영. 그때 또 남북 분단 시대였어요.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여러분 대진국은요 후고구려라 그러는데 고구려가 더 컸어요. 고구려가. 그다음 뭐냐면 그 전에 삼국시대가 있는데 삼국시대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신비사관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상경방송에서 가야 콘서트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이 주장하는 그 잘못된 역사가 뭐냐면 한 그 1500년 이전에 한반도 남부는 뭐냐면
일본이 와서 신공하고 와가지고 여기를 지배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무슨 일본부요? 인가일본부. 그걸 주장하려면 한반도 남부에 강력한 나라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 의도적으로 뭐를 부정한 거예요? 가야사를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라는 것 자체가 일본의 인나일본부를 주장하기 위한 역사 왜곡이다. 그 고구려 전신이 뭐냐면 여기 가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이 바로 북부여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구려 주몽의 아버지가 해모수로 알고 있는데 해모수는 고주몽의 아버지가 아니라 고조하라고 합니다. 고조하라고. 그러니까 한 200년 정도 되는 이 북부여, 이 북부여의 통치자를 당군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고구려를 세운 주몽은 북부여의 7번째 당군이었고 북부여에서 고구려 지을 때 나라 이름을 바꿨다고 새로운 나라가 이런 게 아니고요. 나라 이름만 바꾼 거예요. 여러분 지금 LG가 옛날에 뭐였죠? 금성이었잖아요. 금성이 LG 됐다고 뭐 바뀐 게 아니죠. 회장이 바뀌었습니까? 구시 집안에도 하잖아요. 아닌가요? 자, 모르면 나중에 저기 따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 전이 뭐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로 알고 있는 단무주. 그리고 우리가 짜장면 배달을 알고 있는 배달량. 그리고 그 전에 바로 이 환난고기의 최초의 인류 역사의 시작 국가인 바로 이 광명의 이 발굴 한자의 나라 한국이 있었다. 그래서 333 해가지고 그러니까 몇 번째 나라까지 왔습니까 지금? 그러면 남북이 통일돼서 새로운 나라가 열리겠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이 전 세계에서 여러분 국방비가 가장 많이 투자되는 곳이 어딘지 아시죠? 이거 한반도예요, 한반도. 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냥 안전하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 보면 그 한반도 위험한 동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국방비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이렇게 투자가 되거든요. 야, 10번째 나라에 이 미래 과연 10번째 나라가 어떻게 열 것인가? 놀랍게도요. 바로 이 10번째에 대한 시도가 있었어요. 언제요? 일제시대 때. 결론만 이제 들으면 그 10번째 나라. 여러분 보십시오. 자, 1은 꽉 돼 있다가 펴면 열이 되죠. 그렇죠? 그 열은 다시 뭘로 돌아오려고 합니까? 1로 돌아오죠. 1은 10으로 갔다가 10은 다시 뭘로 돌아온다? 1로 돌아오는 거예요. 역사의 법칙이. 그럼 우리나라가 10번째 나라가 될 때 그럼 뭡니까? 뭘로 돌아오려고 하겠습니까? 1로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일제시대 때 있잖아요. 정읍에 경복궁 금정교보다 더 큰 궁전이 세워졌어요. 지금 가면 아무도 안 가는데 그 궁전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무슨 전입니까 이게? 11전이에요. 바로 그 십수의 시대에서 다시 인류의 통일의 역사로 가는 궁극의 그게 통일하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사계절로 보면 가을에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그런 꿈을 실으려고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고천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관동청 경무국이에요. 만주에 있는 경무국 아시죠? 일본 경무국에서 김자진 장군의 동태를 조사해가지고 일본 본토에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언제냐? 1924년. 여러분 영화 봉오동 전투 보셨어요? 여러분 봉오동 전투 그 보시면 나중에 홍보도 장군 나와가지고 다시 말 타고 출장하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청산리로 가는 거예요. 청산리로. 그러니까 1920년에 일본이 봉오동하고 청산리에서 완전히 그냥 수모를 당해요. 그래서 일본이 이를 갈아가지고 그때 간도정변이라고 1920년 경신년이거든요. 이때 그냥 만주에 있는 보이는 한국 사람이랑 다 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그때 환단고기에 그 합본해가지고 환단고기를 출간했던 개연수라는 분도 1920년에 완전 사지가 절단돼가지고 그 밀정에게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그 이후니까 1924년이죠. 계속 김자진을 당하니까 그 김자진 장군의 동태를 보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용이 김자진 장군이 뭐냐면 자금이 부족해서 해산 위기에 있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바로 보청교라는 단체에서 2만여 엔의 군자금을 줘가지고 다시 이거를 했다. 근데 우리 보청교를 모르잖아요. 그럼 보청교가 뭐냐? 놀라운 거 더 나와. 이게 뭐냐면 비자조 비밀보고서예요. 조선총독부 비밀보고서에
보청교에 대한 비밀 보고서인데 여기 그 보청교 그 한 사람이 몇 명이었냐 그 지리 집단에 우리나라 그때 2천만 동포역 깨달아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2천만 명 중에 몇 명이냐? 교도 그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가 600만이었어요, 여러분.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하는 그런 이 사람 집단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전혀 몰라요. 100년이 안 됐는데. 그 일본에만 나오냐? 지금 미국에 있는 미국 국립문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밀러 보고서 그 당시 우리나라 와 있는 그 영사가 밀러가 조선의 동향을 미국 국무부 장관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거기에도 뭐라고 했냐면 여기 멤버 썸약 일십, 백천만, 십만, 백만, 600만 멤버의 집단이 있었다고. 근데 여러분, 의외로 여기 하나도 모르죠. 조선 총독부 기록에도 나오고 미국 문서관으로 나온 얘기를 왜 우리나라 이 땅에서 벌어진 사건 하나를 전혀 모릅니까? 네. 아까 말했잖아요. 자, 생선 머리하고 꼬리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사 그들이 숨긴 진실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뭔가 역사를 숨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바로 10번째 나라가 열리는 여기에 바로 그 환단국의 공부에 진명곡이 있습니다. 과연 10번째 나라. 이 남북을 어떻게 통일된 것인가. 그럼 10번째 나라가 과연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가. 이 동학이 멸망당한 줄 알았는데 참동학이라고 진짜 동학의 꿀을 이루는 그런 집단이 뭡니까? 아까 600만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그 동학의 시대 이쪽 인류 역사에 이 일적 시대의 정신을 하고 시글전을 정하고 꿈을 이루는데 뭡니까? 이승만도 정옥 가가지고 이 선을 내고 이상하게. 김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최근에 김구 선생이 그 정옥에 자주 왔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올해 7월 13일 동아일보 기사에 실렸어요. 옛날부터 우리 집에 그 김구 선생이 옛날부터 왔었다고 옛날부터 장가 오니까 맨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독립자는 다 멀었냐? 고척에서 다 나간다. 우리 역사의 슬픈 단면이라 제가 이렇게 좀 오픈을 이렇게 시켜드리거든요. 요것만 남았습니다. 가보고. 우리 현실이 이렇게 됩니다. 다시 여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보뚜리를 얹히고 이게 상량을 해가지고 새 집을 지어야 되는 게 뭐냐? 우리들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 바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탁 부딪히는 그 접합점은 딱 여기 사과선입니다. 정치 구조상으로 돼 있어요. 지금. 군사학적으로. 그냥 남북 분단 국가가 아니에요. 여기에 엄청난 이 통일과 세계의 미래의 어떤 비전이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있잖아요. 대다국제는 삼당이라고 했고 고조선에는 국자랑이라고 했고 국보에는 천안랑이라고 했고 우리 신라의 화랑이죠. 그렇죠? 그게 늘 이 랑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젊은 엘리트 집단 그 수호하는 그 세상말로 그 수호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대한사랑이 그래서 대한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냥 이런 뭐 그런 사랑주의가 아니라 대한의 역사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으로 가는 조선에 그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저 아무개다. 그 아무개들 모두의 이름이 의병이다. 역사에 그 이름 한 줄이면 된다. 이 아무개들이 우리나라 지켜왔거든요. 그렇죠? 기억되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아유 내가 뭘 했느냐. 여기 계신 분들이 새 역사의 이 주인공들이 이렇게 모여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한사랑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와 격려와 지원도 해주시고 아무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